이낙연 후보도 논란이 나왔고 황교안 후보도 논란이 나왔는데 이 후보의 논란거리부터 한번 좀 살펴보시죠. 바로 이건데 이낙연 후보의 부모님의 묘소를 불법으로 조성했다라는 논란이 일었어요. 이낙연 후보 전남 영광군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양친의 묘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현행법상 묘소를 조성할 수 없는 곳이다. 농지에 그곳에 묘소를 마련했다. 이거 불법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군청은 아무리 이낙연 후보고 아무리 이낙연 총리의 부모님의 묘소지만 불법은 불법이다. 군청에서는 이거 농지법상 불법이다 라고 얘기해서 과태료 100만 원 부과 통보를 내렸습니다. 농지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낙연 후보는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 묘 옆에 어머니 모시는 일이 문제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과태료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야당에서는 총리 재임 당시인 2018년에도 묘친 묘를 조성하며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준법 정신을 의식한다라고 지적이 나왔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거 농지법상 그냥 동생이 있는 밭에 부모님 모시면 이거 불법인가요? 일단은 법이 두 개가 걸려요. 예. 첫 번째는 농지법, 두 번째가 장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사실관계를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그 아버지가 9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런데 그때 땅이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땅이 아버지를 모실 만한 땅이 여기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땅의 규모는 한 300평 정도고 거기에다가 묘소를 갖다가 조성을 했는데 묘지를 조성했는데 요번에 어머니 돌아가신 것까지 합쳐가지고 한 25평 정도의 그 묘지를 갖다가 조성을 했다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91년도면은 이낙연 전 총리가 무슨 일을 하고 계셨길래 그렇게 부모님 모실 땅이 없었을까? 보니까 그때 동아일보 기자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마 동아일보에서 월급을 많이 안 주셨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원래 일반적으로 임야에다가 그 부모님 모시는 경우가 많지 밭에다가 모시는 경우는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산업화가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농업국가, 그 다음에 농자 천하지 대본 이런 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지를 건드린 것에 대한 그 처벌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논이나 밭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임의를 전용한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그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 이하 징역이나 땅값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징역도 살고 벌금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장사법을 갖다 찾아보면은 장사법에 일반적으로 대개 이제 공동묘지라고 하죠. 그런 쪽으로 많이 모시는데 사설묘지가 4가지가 있어요. 예. 이게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 그리고 법인묘지가 있는데 이렇게 개인묘지를 할 때에는 사실은 그 규정이 있어요. 예. 묘지를 갖다 내가 돈 많고 하니까 아주 호화롭게 하면 안 된다. 예. 그게 그 규정이 얼마냐면은 33평 정도까지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 2018년에 어머니 모셨을 때는 다 규정 지켰는데 지키지 않은 규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민가나 학교나 이렇게 공중시설로부터 200m는 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묘지가 있으면 좀 그러니까. 근데 그 규정을 아마 위반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군청에서는 영광군청에서는 이거에 따라 가지고 그걸 위반했을 땐 제가 그 규정을 찾아보니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그래서 과태료를 이하니까 100만 원을 갖다 부과를 통보한 거고요. 예. 그래서 100만 원 과태료는 장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인 거고 농지법 위반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형벌이기 때문에 이건 군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검찰에서 수사해가지고 법원에다가 그 형사소송을 제기할 그런 문제인데 그렇게까지 비화될까 일단 그런 생각은 좀 안 들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가 빨리 이거 이장을 갖다가 해서 법을 갖다 준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영광군청 입장에서 굉장히 법대로 했네요. 네네. 야, 누구 묘지야? 근데 이낙연 후보 부모님 묘지. 고민도 될 법했는데 과태료 부과해 라고 했고 또 이 후보는 그 이장하겠다라고 입장 밝혔는데 불법은 불법이다라는 거 잘 지적해 주셨고 군산하고 조금 비교가 되지 않나 싶네요. 군사지장님하고 앞서서 또 같이 한 군사지장님을. 그런가 하면 황교안 후보는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N번방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호기심 등에 의해서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올해 이 방에서 들락날락했거나 구체적으로 들락날락한 것이 확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 처벌함에 있어서의 엄격한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표현, 호기심에 들어간 사람의 그 표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N번방은 단순 호기심으로 입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N번방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다. 심상정, 범죄 소굴에 오래 머문 사람만 처벌하고 잠깐 있었던 사람은 면하게 해주자는 것이 통합당의 입장인가 당장 사과하라. 그리고 국민의당 공감 능력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가해자를 두둔한 공감 능력 제로다라고 각계에서 비판이 나온 상황입니다. 서민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N번방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이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잠깐 들어왔다 그런 건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사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이제 법률가로 되게 오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발언도 그러니까 법률가의 발언이죠. 그러니까 잠깐 이런 사람은 처벌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법률적인 판단을 한 건데 저는 이 황교안 대표가 지금 평소에 이렇게 국민들한테 많이 다가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감성을 건드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는 법률과 달리 감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런 말 해가지고 많은 감동을 줬듯이 황교안 대표도 너무 법만 내세우지 말고 좀 국민의 감성도 좀 헤아려주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희영 교수님. 전 사실 마지막에 국민의당 부대변인이 공감 능력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전 그 뒷말보다 그 문장은 공감을 좀 해요. 근데 공감력이라는 게 국민들에 대한 공감을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 성범죄에 관해서 이 피해자들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안다면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되죠. 근본적으로 N번방 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 이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그 이후에 국민들의 감정을 생각했을 때는 저렇게 저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이 이거를 법적인 잣대로 그랬는지 아니면 좀 본인의 사적인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까? 상당히 적절치 못했다라는 게 저도 동감입니다. 예. 자, 고승덕 의원님, 네. 변호사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판사님도 하셨고, 지금 두 후보가 공교롭게 공식 선거운동 개시되자마자 두 후보 모두 지금 논란에 휩싸인 사안이에요. 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법을 어겼다. 아무리 사소한 법일지라도 라는 논란. 그리고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 네. 사실 두 분 다 이제 대권 주자급이라고 그래서 지금 맞붙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언행을 조심해야지, 두 분 다 제가 볼 때는 능력과 인품 출중하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 선거가 누가 더 잘하냐 이걸 선택하는 선거보다는 누가 좀 덜 못하냐, 누가 더 나쁜 짓을 했냐 이걸 가지고 이제 선택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좀 보도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호기심 부분이 저는 이제 제가 이런 꼬집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이제 검사로서 이른바 불온서적 단속할 때는 예. 호기심으로 책을 잠깐 읽거나 방에서 발견된 학생들 경우에는 좀 가볍게 처벌해주는 게 있었어요. 아하. 근데 정작 주사파라든가 이건 뼛속까지 종북이다 하는 경우에는 좀 처벌이 엄한 게 있었는데 그 불온서적 기준과 이 성범죄 기준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건 들어간 사람이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어떻게 범죄에 대한 참여, 공범의 차원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걸 단순히 호기심인 경우는 심지어 공범이라도 괜찮다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사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농지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 처벌까지는 안 간 건데 네. 정익주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네. 이장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처벌은 안 이어질 겁니까? 네? 아마 이제 시민단체가 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보수에서 이제 고발할 만한 그런 사안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법에 대한 과태료는 군청에서 부과를 하지만 형사 범죄로서 징역, 벌금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고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만 또 검찰이 움직일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또 아까 이제 약간 고십성으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요? 대권 주자들은 항상 대통령 될 때 이장을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명랑자리 있잖아요. 예. 용인할자리. 그래서 혹시라도 이낙연 총리가 용날자리라고 그래서 이제 좋다 그래서 갔는데 또 이것 때문에 옮긴다 그러면 또 더 좋은 자리를 알아보셔야 되겠네요. 예.